안녕하세요. 12월 7일 토요일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겨운 교수님께서 쌍국기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좀 못 오셨고 그래서 이제 최경 선생님이랑 전병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 선생님부터 해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음, 저는 저번 시간부터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공유됐죠? 네, 공유됐습니다. 한 8월 말 정도에 했던 원 인버전 반전원에 대해서 해주신 걸 조금 복습을 해봤고, 지난번에 배동 선생님께서 메비우스 변환, 펑카레 디스크 말씀하신 게 이때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뭔가를 계산해 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해보려다가 하다 보니 시간이 안 돼갖고 그것까지 이제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복습을 하면서 했던 것들을 조금 적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 반전원 말씀해 주신 게 여기 요 부분에 원 안에 P라는 점이 있는데 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식이 되도록 해갖고 그 CP 길이랑 여기 뭐 대칭을 시키면 P 프라임이 나올 텐데 CP 프라임이랑 곱했을 때 R 제곱이 되는 P 프라임을 찾는 거였고요.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 식을 보고서 중학교 2학년 수업을 하는데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중학교 때는 이제 닮음으로 이 식을 유도를 하고 네, 1번 제곱은 2번 곱하기 3번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요. 이거랑 모양이 지금 같으니까 이 모양으로 이제 대칭을 시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것저것 해봤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저희가 이제 중등 수학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인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요쪽 1번 제곱이 2번, 3번 된다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 모양이 되냐 어, 반대로 생각해도 되겠냐 해서 좀 해보니까 여기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얼분의 CP라고 되는데, 이쪽 원에서 P가 원 안에 있을 때, 여기가 CP가 되겠고, 사실 얼의 위치는, 반지름의 위치는 아무 위치나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P에서 그 CP에서 수직인 직선과 원과 만나는 점과 중심을 이은 여기를 반지름으로 잡고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얼분의 CP가 그 세타가 요 위치일 때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쪽이 좌변이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우변은 P 프라임이 원 밖에 있을 때 이 부분이 CP 프라임이 되고 그리고 접선을 그리고 얼의 위치를 여기로 잡아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보니까 CP 프라임 분의 얼이 세타가 요 위치일 때 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랑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프라임이랑 같으니까 세타랑 세타 프라임이 같게 되고 이 두 삼각형을 겹치면 뭐이 모양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갖고
지금 이 모양을 이용해서 그 P가 원 안에 있을 때는, 어, 그 P랑 원의 중심이랑 연결을 하고 이 P를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이 되도록 직선을 그리고 원가의 접점과 원가의 접점에서 접선을 그려줘서 CP의 연장선과 만나는 이 점이 P'이 돼서 P가 P'으로 이렇게 반전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P'이 이제 원 밖에서 원 안으로 들어갈 때는 원에다가 접선을 그려서 접점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과 P'을 연결하고 이 접점에서 수선을 내려갔고, 요 위치가 P가 된다. 그래서 P'이 이렇게 대칭이 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그, 어, 직,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반전을 시켜봤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해보니까 직선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은, 여기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그 또 이 뭐 P1이 여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 지금 이 숫자들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요. 음, 여기가 저 적으면서 거기가 P'2가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죠. 그래서 P1이 P1 프라임으로 갔을 때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여기서 얘를 중심으로 해갖고 얘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원과 이원 이럴 때 수직으로 만나는 원을 다 그릴 수가 있어서 이거를 그려보니까 이게 그 푸앙카레 디스크랑 비슷한 모양이 나와갖고 음, 그때 말하는 이런 선들이 요 선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스터디에서도 이 설명을 좀 하셨는데 완전히 이해를 못 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스터디에서는 이제 중심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안쪽에 있는 원을 반전을 시켰을 때 이렇게 접선이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뭐, 음, 해보면서 접선에 있는 점들을 원 안으로 대칭을 봤어요. 뭐 P3 같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의 접선을 그리고 원의 중심이랑 연결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P3 프라임이 이렇게 가는 걸로.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 있는 접선 위에 있는 점들이 이런 라인을 그리게 돼서 이렇게 원이 되더라. 그런 모양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이렇게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을 빗변으로 해서 직각삼각형들을 그리면 이 직각인 꼭지점들이 이런 식으로 원을 이룬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길이가 다 같아져 갖고 이렇게 원이 되더라. 그런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지 않는 직선,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칭을 시켜 보니까 왠지 뭔가 이런 식의
어, 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어, 그 원이 생기는 게 맞나? 하고 또 좀 증명을 해봤는데, 요- 여기 있는 현 위에 있는 점들을 이 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때, 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중심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 가장 멀리 갈 테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점을 대칭을 시키니까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무 한 점 P를 잡아서 대칭을 시키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때 스터디 시간에도 여기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저희가 그 교수님께서 증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고, 닮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요각이 이렇게 같아져 갖고, 어, 여기도 직각이 돼서,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아마 얘를 현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이런 식의, 어, 원이 나오지 않나. 그거를 좀 그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조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다시 복습이 돼서 좋았고, 근데 제가 다 이해는 했는데, 잠깐 위에 그림을 음, 다시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아니고, 그 P를 P 다시로 옮겨줄 때 그 작도하는 방식을 좀 다시, 요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P라는 점을 그 P 프라임으로 옮겨줄 때 어떻게 하냐면, 아, 네. 먼저 C와 P를 연결 지어서 맞아요.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수선을 긋죠. 우선 이렇게 네. 그리고 거기서 접선을 긋죠. 점을 그려서 이게 교점. 만나는, 네. 아, 네네네. 네. 끝에서는 반대로. 아, 네네. 이렇게. 저거랑 저게 이제 삼각형의 닮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네. 맨 위에 있는 삼각형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렇게 연결을 시키는 걸 되게, 뭐라 그랬지? 그게 이제 되게 참신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도하는 저는 것도 네, 이거를 그렇게. 맨날 학원에서 맨날 정말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학생들이 못 외워서 음. 그래서 그 식을 보는 순간 저거다라고. 저도 맨날 보긴 하는데 저는 음. 떠올리지 못했는데. 네. 음. 아무튼 그래서 네, 아이디어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합동 같은 건 모르겠고, 닮음을 토대로 증명이 된 모든 정리들은 뭔가 인버전 서클? 그러니까 이 반전원 음. 위에서 다시 바라봐서 그게 또 결론도 그렇게 참이 되게끔 되어주지 않나.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닮음이 껴있는,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말고 그 비례식으로 하면 그게 닮음을 쓴 거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비례식이 있으면 뭔가 의심스럽잖아요. 그게 그냥 처음부터 대수적으로 닮은 비로 이렇게 음. 했어도 그것의 기하가 궁금해지잖아요. 어떤 음. 두 개의 닮음해서 이렇게 유도가 됐는지. 네, 그래서, 어, 일단 반전원에서는 그런 닮음이 일단 등장을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P를 P 다시로 보내고, 뭐 여러 점들을 보내고 나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도형과 그 삼각형과 그 나중 삼각형이 어쨌든 닮음이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러면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전병주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공유가
예. 이렇게 된 것 같고, 네, 이렇게 하고, 이걸 화면을 좀 이동을 시키고, 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화난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됐습니다. 네, 일단,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 톨레미의 정리라고, 그, 프톨레마이오스. 그래서 그, 천동설을 주장한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펼친 뭔가 옛날의 학자, 그러니까 고대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대 쪽의 학자이고 천문학자, 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톨레미의 정리는 수학 기하를 좀 하다 보면 뭐 접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냥 네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 원을 배우다 보면 이런 정리가 있다. 근데 딱, 일단 정리를 먼저 보면요. 일단 원이 있어요. 원에 관한 정리인데, 여기서 점 4개를 찍어요. 근데 원의 좀 특징은 점을 서로 다른,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점을 선택을 하면 언제나 일직선 위에 있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뭔가, 다각형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4개를 아무렇게나 고르면 사각형을 그냥 만들 수가 있고, 그냥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점 4개를 고르면. 그랬을 때, 어, 정리를 포인터로 쓰고 싶은데, 이거 포인터. 죄송합니다. 이건가? 네. 그래서 이 정리를 보면, 일단 정방향을 먼저 볼게요. 그 원 위에 사각형이 있을 때 정리는 그 마주보는 변끼리 곱합니다. 그 AB와 CD를 곱하고, 그리고 BC와 AD를 곱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 결과는 그 대각선이 2개 존재하잖아요. 사각형에서는. 그래서 대각선 2개 곱과 같다.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오각형에서도 대각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톨레미의 정리를 오각형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리가 있을까라는 갑자기 질문이 생겼고, 까먹을까 봐 그냥 말씀드렸고. 일단, 이게 톨레미의 정리고요. 사실 이게 역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사각형에서 이렇게 마주보는 변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 거가 대각선의 곱이랑 같으면 그것은 그 네 점은 원 위에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시간에는 그 역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역은 증명은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증명이 좀 여러 가지라서 좀 증명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 첫 번째 증명은 뭔가 그냥 좀 바로 그냥 그림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좀 그림이 좀 복잡한데 여기서 ABCD라는 큰 사각형이 보이죠? 여기서 ABC라는 삼각형을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 ACD라는 삼각형을 회전시켜서 그냥 이렇게 둡니다. 그냥 눕힌 거죠. 쪼개서 이렇게 눕힌 겁니다. ABC를 기준으로 그리고 ACD를 좀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사각형을 볼 건데요. 우선 이 각을 좀 표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서는 좀 원주각 그거를 이용해서 이 같은 각들을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각 그리고 큰 특징은 여기서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삼각형 2개를 이렇게 눕혔고요. 근데 이 삼각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바닥을 봤을 때 원래는 B였고 원래는 C였습니다. 길이가. 근데 일단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정리 왼쪽 모양을 보면 AC 더하기 BD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 삼각형을 보면 먼저 ABE라는 변을 가진 삼각형인데 여기에 BD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D배 확대를 시킵니다. 닮음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D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에 대해서는 그 변이 있는데 이 AC를 봐서 A를 다 곱해줍니다. A배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 초록색 삼각형을 봤을 때 이 초록색 삼각형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 약간 방향을 잘 조절하기 위함인데 회전시켜서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ADF라는 길이인데 여기서 2배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이게 껴 들어간다는 이 소리인데 확대를 시킨 이 작은 게 확대를 시켜서 이 안에 껴 들어간다는 건데 그 왜 껴 들어갈 수가 있냐면 이 색깔 다른 각들끼리 다 더하면 180도를 이룹니다, 일단.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껴 들어갈 삼각형의 이 각이 빨간색과 검정색 각이 있죠. 그리고 이 왼쪽 삼각형을 보면 이 초록색 각이 있고 오른쪽 삼각형에는 파란색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껴 들어갈 때 이게 180도를 이룹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각각을 다 그 다른 숫자로 확대를 한 건데 이게 맞아 떨어지죠. EA와 EA와 똑같죠. 그래서 SAS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꼭 맞아 떨어져서 띄워집니다. 그러면 딱 보면, 또 보면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주보는 각이 같아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 EF라는 이 길이와 이 밑에 있는 이 두 변과 마주보는 변도 똑같죠.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그래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 더하기 BD는 EF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건 잘 알려진 정리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이 정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기는 하지만 우선 일단 좀 써놓고 봐야 되는데 먼저 AC 더하기 BD는 EF. 네. 먼저 여기서는 보조선 하나를 잘 그어줍니다. 그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 이 동그라미 각과 같아지게 하는 그 왼쪽 부분에서 그 보조선을 그어서 그 동그라미 각이 되도록 보조선을 잘 잡습니다. 우선 사실 이 보조선을 생각하기 전에 사실 이렇게 크로스만 해도 이 파란색 선이 없을 때 이 닮은 삼각형이 많이 등장은 하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원주각을 잘 사용하면 뭐 왼쪽 이 나비 모양의 그 날개 두 개가 닮음이에요. 언제나. 뭐,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 모양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와 C가 곱해지도록 비례식이 세워져야 되는데, 마치 A가,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세워집니다. 만약 보조선을 안 긋고, 그 날개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어서 그 닮음 비례식을 이용하면 A와 C가 안 곱해집니다. 그래서 C의 위치가 이 오른쪽에 있어야 AC가 곱해지면서 이 모양이 나와주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는 안 돼요. 그래서 보조선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녹화가 되고. 네, 잠시 죄송합니다. 이게 클릭이, 죄송, 포인터 클릭이 안 되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혹시 아시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일단 그어줍니다. 네, 그러면 삼각형을 볼 건데, 우선 이 조그만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사실 닮음이 되도록 맞춰준 거기는 합니다. 참고로 이 보조선에 의해서 잘려지는 이 대각선이 이렇게 갈리는데 그 왼쪽의 선분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오른쪽을 y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 BD라는 이 f, 길이 f인데 이 f라는 이 선분을 x 더하기 y로 이게 잘립니다. 보조선을 그으면. 어쨌든 ABE와 ACD가 서로 닮음이 됩니다. 그 원주각 이렇게 써서 하면 각 두 개가 같아서 AA 닮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좀 변을 좀 보자면 A와 X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AX는 EC와 그 대응이 되므로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C가 곱해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AC는 EX 일단 얻어집니다. 또 다음으로 여기서
이 큰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데 여기서 좀 트리키한 부분이 좀 닮음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쪽 각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잖아요. 왜냐하면 그 외곽, 삼각형 그 내각, 그 두 개의 각은 그 바깥쪽 외곽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쪽 각이랑 이 큰 삼각형을 보면 한쪽 각이 세모와 동그라미의 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고 또 이 원주각 때문에 이 XX 같아지므로 그래서 두 개가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삼각형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좀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칭이 아니라 그냥 조금 눕히면 회전 방향으로 좀 눕히면 바로 대응 변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닮음인데 B2는 B와 E는 Y와 T 이렇게 대응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B2는 B, E는 Y, D니까 이렇게 세워지고 B와 D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BD는 EY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더합니다. 이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줍니다. 그러면 우변은 이 문자 2가 공통이 되면서 그 인수분해 해줍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가 되고 근데 x 더하기 y가 f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증명이 있는데 이거는 끝까지 계산은 하진 않고 그냥 아이디어만 소개를 하자면 일단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 그 세 변이 있고 세 각이 있고 그리고 그 삼각형을 감싸는 외접원이 있을 때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그 R이라고 했을 때 이런 정리가 성립합니다. 그랬을 때 이 AB의 모든 이 사각형의 모든 그 선분을 각과 이 반지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인을 그렇게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 A라는 이 선분을 2R 곱하기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B는 이 알파라는 각이 있기 때문에 2R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BC는 베타를 원주각으로 갖기 때문에 2R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CD는 이 감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R 사인 감마가 되고 AD는 지금 이 각을 따로 만들어주진 않았는데 이, 이 각은 잘 보면 알파, 베타, 감마를 180도에서 빼주면 됩니다.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이 각은 180 빼기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빼주면 되는데 근데 그 성질 중에서 파이를 빼도 똑같습니다. 그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AD는 이렇게 되고요. AC를 보면 AC는 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그 각과 마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BD는 베타 더하기 감마가 있으니까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의 곱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결과적으로는 같아집니다. 그 밝히는 방법은 사인의 덧셈 정리와 여기는 코사인 정리가 그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코사인 덧셈과 사인 덧셈 정리를 여러 번 써서 다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떨어지도록 그 해주면 결과적으로 같아집니다. 그렇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명은 좀 후행적이죠, 일단. 왜냐하면 결과를 미리 알고 껴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삼각비를 이용한 증명이 있는데요. 어, 지금 ABCD라는 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서 D 다시라는 새로운 점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잡는 거냐면 우선 이 AC가 있을 때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 AC라는 선분과 이 중심의 가운데 그러면 이 어떤 대칭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칭선에 대해서 이 D를 선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이 선은 A를 C로 옮겨주고
C는 A로 옮겨집니다. 이 어떤 가상의 어떤 대칭선에 대해서요. 그리고 D는 D 다시로 옮겨지고 D 다시는 D로 옮겨지는 그런 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D 다시라는 점을 만들어냅니다. 뭐 특징은 우선 이 ABCD라는 사각형과 ABC D 다시라는 사각형은 일단 넓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이 파란색으로 색칠된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AD의 길이는 CD-와 같겠죠. 왜냐면 그렇게 되도록 D-를 잡았기 때문에 대칭인 거예요.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D와 CD는 같고요. 또 AD-와 CD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D-를 호로 해주는 그 원주각 두 개가 똑같으므로 그래서 파란색 삼각형은 그 일단은 제가 증명은 하지는 않았네요. 왜냐면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증명했고, 아, 근데 같은 걸 빼니까 합동이겠네요. 그래서 파란색 두 개는 합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BCD 넓이와 ABCD-의 넓이는 같은 건데, 여기서 사용할 그 원리는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 대각선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해보면 ABCD 넓이는 이건데 제가 원주각을 좀 표시를 했는데 이 알파는 AB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는 이 BC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그리고 감마는 여기서 뭐냐면 AD 다시 이 AD 다시에 대한 원주각이 바로 감마입니다. 여기서. 네. 그랬을 때 이 ABCD의 넓이는 이 두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이 사이각을 사인 값을 곱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각이 알파 더하기 감마인 이유는 제가 여기를 감마라고 했는데 이 보라색 쪽도 감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칭이기 때문에 모양이 왼쪽 거울, 오른쪽 거울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이 원주각으로서는 아니지만 대칭으로서 감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알파와 감마를 더해서 이 외곽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 겁니다. 두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그 사인 사이각을 해서 이 ABCD 넓이를 얻어낼 수 있고요. 이 A, B, C, D-의 경우는 삼각형 두 개로 볼 겁니다.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볼 건데, 그래서 노란색과 주황색의 합으로 볼 건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네, 노란색의 경우는 이 알파와 감마의 합의 외곽으로, 그 반대쪽 각으로 보는 겁니다. 합이 180도이므로, 그래서 파이에서 알파 더하기 감마를 빼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얻어내죠. AB 곱하기 AD 다시 곱하기 이 사이각, 사인 사이각. 그리고 주황색 삼각형의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BC와 CD-가 있고 사이각 알파 더하기 감마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뒷부분을 그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그 사이에 어떤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AD-와 CD가 같았죠. 그리고 AD와 CD-가 같았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 AD-를 CD로 바꿔주고 CD-를 AD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원래 애초에 이 두 사각형의 넓이가 같았기 때문에 이 식 두 개가 같아지는 건데 이 똑같은 부분을 캔슬 시키면 딱 그 톨레미의 그 정리가 유도가 됩니다. 네. 이제 증명이 두 개가 더 남아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증명은 그 반전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한번 유독 좀 기억해보고자 그 정의 자체를 먼저 써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당연히, 아, 일단 A를 A 다시로 옮겨주는 건데, 어쨌든 곱해서 R제곱이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작은 원에서 점 4개를 볼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각형에서 그 톨레미의 정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작은 원이 있고 이 큰 원이 있는데 이 큰 원에 대한 반전원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원의 중심이 바로 D라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 큰 원의 반지름을 여기서 설정을 했나? 아, 네. 그래서 이 A라는 점을 이동시키면 A 다시가 될 것이고요. B를 이동시키면 바깥점으로 이동하고 그 안쪽에 있는 C를 그 큰 원에 대해서 반전시키면 C 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좀 재미난 특징은 이게 직선이라는 건데 먼저 A는 A 다시 이 삼각형 두 개를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두 개가 일단 닮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 X라고 했을 때 이 관계식을 잘 이용하면 그 변의 그 비교 때문에 그리고 사이각이 똑같은 그 각을 공유하고 있어서 SAS 닮음이 되면서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 됩니다. 근데 닮음의 위치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의 위치가 그 좀 크로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을 보면 이 네모는 이렇게 이동하고 세모각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각형은 원 안에 있는 사각형이었는데 음, 이 동그라미와 세모는 마주보는 각이잖아요. 마주보는 각은 합이 180도죠. 사각형, 그 원 안에 있는 사각형은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의 합이 180도가 되면서 일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용하고 싶은 것은 바로 A-B-와 B-C-의 합은 이 A-C-다. 이거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삼각형을 보면 이 DAB 삼각형과 DB-A-는 닮음이죠. 또 DBC와 DC-B-는 또 닮음이고 또 이 DAC와 DC-A-는 닮음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 비례식 좀 관계식들을 쭉쭉 얻어냅니다. 뭐 얻어내면 이 A-B-만 남기고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B-C-가 나타나는 곳에 그것만 남기고 다 넘겨줍니다. 비례식 세운 그 식들을 가지고 봤을 때요. 그리고 A-C-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그리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다 대입을 해줍니다. 뭐 대입을 하면 식이 이렇게 얻어지는데 여기서 또 이용할 수 있는 식은 그 이 반전원의 정의를 따르면 이런 관계가 일단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번째 것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고 나서 일단 분모를 없애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DA, DC로 곱해줍니다. 그럼 곱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왼쪽 부분을 보면 DB-가 동시에 있는데 그걸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DB-와 DC-가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이 약분을 해주면 딱 식이 얻어집니다. 네, 이게 증명이었고요. 또 마지막 증명은 이 크로스 레이쇼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 점 4개가 평면 위에 있죠. 그래서 복소 평면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점 4개를 복소수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4개의 점을 접혀 평면을 도입하는데 그거를 복소 평면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점은 다 복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x, y가 점인데 이거를 x 더하기 y, i로 보고자 함으로 이게 복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점이 곧 복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레이시오에 정의가 있었는데 일단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사실 분자 분모는 뒤집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의를 할 때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분자는 이 이웃한 두 개를 곱합니다. 그리고 분모는 가장 먼 거, 이거는, 어쨌든 이 정의를 보자면 AD와 BC를 곱하네요, 분모는. 네, 이게 크로스 레이시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크로스 레이시오라는 거를 기억해 둔 채 지금 각각을 보면 복소수에서 복소수를 빼고 곱하고 나누는 사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치 계산의 어떤 결과가 크로스 레이시오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뭐 복소수고요. 그랬을 때 폴레미 정리의 좌측에 있는 거를 그냥 보고 써봅니다. 뭐 AB의 길이는 두 복소수의 차이의 절대값입니다. 그 벡터에서 보면 두 벡터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죠. 그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 여기서는 사실 절대값은 아닌데 그 절대값을 정의하는 게 있잖아요. 그 복소수에서 그 거리로 원점과의 거리로 정의를 하는데 이게 잘 됩니다. 이 절대값처럼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 오른쪽으로 인수분해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부분은 1이 되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복잡하게 생긴 이 분수 쪽이 그 크로스 레이시오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지렁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네요. 혹시 기호가 어떻게 부르는지. 그 사이일걸요. 네? 크시였나, 그 크시요? 사이였나. 네, 크시요. 네. 네, 그래서 크시가 되고요. 근데 이게 절대값을 빼면 우변이 더 밑에 있는 게 더 작아집니다. 근데 결국 이 등호가 된다는 건데 언제냐면 이 크씨가 0 이상일 때는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크씨라는 게 복소수 값인데 이 복소수 값이 양수라는 것은 실수가 되면서 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가 될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근데 그 원 안에 사각형이 있으면 딱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는 팩트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호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크씨가 양수가 되면서요. 네. 다시 이거를 재분배를 합니다. 크씨를 다시 해체시킨 다음에 크로스 레이시오의 정의를 보고 해체시킨 다음에 이걸 다시 분배합니다. 이 실수를 이 절대값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서 이 오른, 이 오른쪽에 있는 값과 분배가 될 텐데, 그러면 식이 잘 정리하면 이 두 개의 항으로 분리가 되고, 여기서 그냥 계산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걸 전개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는 엑ሰር사이즈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절대값을 또 분리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AC의 선분과 BD의 곱으로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증명은 끝났는데 여기서 이 좀 몇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삼각형에 대해서 그 톨레미의 정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정삼각형이 있을 때 근데 톨레미의 정리를 이용을 하려면 또 다른 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점은 그냥 임의의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톨레미의 정리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한 변의 길이를 어, A라고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이니까 모든 변이 똑같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선분을 X, Y 가장 긴 거를 G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톨레미의 정리를 적용하면 마주보는 것끼리 곱해야죠. 그래서 AY 더하기 AY 더하기 AX는 그 대각선의 곱 AG가 돼서 A를 캔슬 시키면 따라서 X 더하기 Y는 G가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 보라색 점이 임의의 점인데 이 G는 X 더하기 Y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정사각형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자면 정사각형은 일단 X라고 하겠습니다. 한 변을. 그리고 이 대각선도 결정할 수가 있죠. X 루트 2인가요? X 루트 2.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아, 정사각형? 어, 제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은 좀 흥미로운 결론이 없을 것 같고 그 직사각형을 하면 이걸 잘 적용을 하면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얻어집니다.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커러러리로 사실 애초에 톨레미의 정리를 이용할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은연중에 다 이용하고 있는 거겠죠? 증명을 할 때. 어떤 정리를 거의 이용을 하든지 간에요. 그래서 증명했다고 하기보다 그냥 확인인 겁니다.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톨레미의 정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품고 있는.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유도되고요. 이 정오각형에 대해서 해보면 우선 사각형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A고 이 한 대각선을 S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S가 그 정오각형의 경우에는 대각선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고 그 길이가 다 그래서 같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보면 여기서는 황금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와 A를 곱하면 A제곱, S와 A를 곱하면 AS, 그리고 두 대각선의 곱은 S제곱. 뭐 이 식은 황금비를 낳게 하는 어떤 식입니다. 그 양변에 A제곱이나 S제곱으로 나눠준 다음에 A제곱으로 나눠준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치환하고 나서 그 유도하면 그 t 값이 황금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정십각형의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것도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오각형에서 정십각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중점들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정십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정십각형에서 그 이게 정오각형의 한 대각선인데 네, 이렇게 봐준 다음에, 이 사각형을 봐준 다음에, 그 톨레미의 정리를, 어, 적용하면, 이 정십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 얻어질 때, 이 대각선을 이용하고 있어서 아마 그 황금비를 통해서 얻어질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톨레미의 정리 좀 위키피디아를 보면 이게 인용구가 그 코페르니쿠스가 인용한 그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두 개가 있어가지고 좀 봤는데 어 이게 뭐냐면 어 이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When the
코드는 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에 그 대비되는 그 호, 그러니까 그 현에 대비되는 호가 주어져 있으면, 이 호가 주어져 있으면, 그, 그래서 이 세미서클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그 콜드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원에서 한쪽에 그 현과 호를 알고 있으면 반대쪽의 현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코트를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diameter of a circle. 그러니까 어떤 지름이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the size of the 그래서 트라이앵글의 변, 테트라곤, 사각형의 변, 펜타곤, 헥사곤 그 다각형들의 사이드를 같은 그 원 안에서 그 외접한 원 안에서 그 그 결정할 수가 있다. 이런 뭐 얘기를 남겼는데 그래서 이런 코트를 남길 때는 뭔가 흥미로우니까 이런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좀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선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까 발표하실 때 그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걸 있었잖아요. 네.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사인 법칙. 네, 처음에 딱 맨 처음에 톨레미 정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아, 하실 때 사인 다시. 법칙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원이 있으니까. 네. 네네네.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사인 법칙이 딱 나와가지고 약간 반가운. 네, 네. 일단 다시 한번 그랬었습니다. 짚어보자면 그 사인 법칙 부분이 이 두 번째, 세 번째인가? 어쨌든 세 번째 아, 파트가 네네. 세 사인 번째. 법칙을 네. 이용한 딱 뭔가 뭐죠? 원주각끼리 많이 그러니까 같은 각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인 법칙 이용하면 딱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딱 음, 나와가지고 음, 반가웠거든요. 음. 근데 코사인 법칙은 혹시 이용할 수 없나? 아, 이런 생각이 좀 저 들었는데. 참고로 네네. 이 톨레미의 정리가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교재들에 소개되어 있는 그 증명은 이 두 번째 거예요. 보조선을 잘 내려서 하는 거.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이걸 물론 생각하면 되게 기발하죠. 되게 참신한 건데 이거는 자연스럽지는 않다. 누구나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저는 누구나 알고 있는 팩트로 증명할 순 없을까 해가지고, 어, 그러면 이 그러니까 사각형, 증명을 결국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없어요. 이건 위키피디아를 보고 한 거라서. 뭐냐면 이 사각형 안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원 안에 갇혀있는 사각형이면 떠오르는 특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이거가 떠오르잖아요, 먼저. 네. 네. 그래서 이 각을 이렇게 A, B, C, D 하면 A 더하기 C는 180도다. B 더하기 D는 180도다. 이거를 좀 이용하려고 애쓰고, 근데 이게 대각선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거 두 개를 곱하잖아요. 그 마주보는 변을. 그래서, 근데 딱 이걸 보면 떠오르는 거는 이 각이 있고, 이 두 변이 있으면 J 코사인 법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J 코사인 법칙을 네 번 써요. 왜냐면 변 네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BD에 대해서 쓰자면, 왜냐하면 삼각형이 하나, 둘,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 변에 대해서 그 삼각형이 네 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 네 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j 코사인 법칙을 네 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BD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빼기 2AB AD 코사인 A. 그리고 일단 한 번만 해보면 증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BD라는 이 제곱에 대해서 반대쪽 삼각형도 있죠. 그래서 BC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 빼기 2BC CD 코사인 이 C인데 이 C를 소거할 수가 있어요. 그 미지수를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주보는 각이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 원래 파이 빼기 이게
A로 볼 수가 있어서 이쪽 부분을 플러스 코사인 A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C 제곱도 두 개가 있는데 이 뒷부분이 한쪽은 플러스 코사인 B고 한쪽은 마이너스 코사인 B가 돼요. 그리고 얘를 근데 톨레미의 정리에는 사인과 코사인은 없잖아요. 음, 어쨌든 이것도. 네. 그래서 이 코사인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얘도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같다고 놓고 코사인 A에 대해서도 코사인 A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같다고 놓으면 그리고 이거를 잘 연립을 잘 해주면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건 기계적으로 유도한 건데 왜냐하면 이건 모양을 보고 유도한 거라서 하기는 하지만 그냥 사각형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 그리고 제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네, 이게 증명은 됩니다. 음. 네네. 감사합니다. 아, 그냥 더하면 안 되겠군요. BD랑 AB 뭐 이런 애들이 길이들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일단 제곱 그- 부분도 해결을 해줘야,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좀 길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연립도 잘 해야 돼가지고. 네네네네. 왜냐면 제곱 부분을, 그건 없애줘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톨레미 정리를 혹시 오늘 하신 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톨레미 정리가 좀 어떤 맥락에서 주로 좀 소개되는 정리인가 사실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음, 일단 좀 원래는 다른 주제로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y제곱, x제곱, x세제곱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풀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생각을 해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바꾸다 해가지고 일단 갑자기 원이 떠오른 거예요. 파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기하학적으로 이 파이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수 제곱의 합이 6분의 파이 제곱 또 있고 파이는 오일러가 본 것 중에 1 빼기 뭐 4분의 파이 더하기 이런 식으로 교대로 빼고 더해지는 그런 식도 있고 파이가 되게 다방면으로 연분수로 나타내지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프랙션에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기하적으로 조금 이거를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에 대해서 일단 한 번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사실 이유 없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얻어 걸려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스 레이시오였고 예전에 배운 그 인버전이었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후에 좀 질문은 떠오른 게 그 인버전에 대해서 좀 원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이랑 관련된 많은 티어럼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인버전으로 좀 해보면 치환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페이스 자체가 좀 달라진 거잖아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요. 그러니까 P를 P-로 옮겨주고. 그래서 맥락은 사실 잘 안 돼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 곡선이었어요. 3차 곡선. 2차 곡선 말고 3차 곡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 보통 실수부만 본다고 하는데 허수부랑 실수부를 동시에 보는 그 복수평면으로 봐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비주얼라이즈 잘 해가지고 좀 그게 토러스랑 어떻게 왜 그게 같은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보고 하는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여서 그러다가 그냥 돌고 돌아서 그냥 어, 오늘 급하게 해본 겁니다. 제가 이거 복습하면서 레코드를 좀 봤는데요. 그때 정경 교수님께서 인버전을 가지고 톨레미 정리랑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거 보고 이게 그거구나라고 봤고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8월 말 그때쯤 레코드에 네, 있었습니다. 음. 네,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은 이제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뭐 재밌는 이야기들로 해서 네.
다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